봅시다. 자, 지금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곱셈이 어려워요. 자, 봅니다. 행렬의 연산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게 곱셈인데, 일단은 첫 번째가 이게 왜 어렵냐.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 풀어보면 좀 되게 많이 틀리거든, 곱셈 문제를. 근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계산이 실수 연산이죠. 뭐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그 다음에 교환법칙 이런 거. 실수 연산이랑 행렬의 곱셈 연산이랑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렵거든. 자, 하나 내가 예를 들어 볼게. 잘 봐. 예를 들어서 A랑 B를 곱한 게 0이야. 근데 A, B가 실수야. 그러면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요거는 참이죠. 그죠? A랑 B를 곱했을 때 0이 나온다면, 두 실수를 곱했을 때 0 나온다면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최소 0이 돼야 된다. 요거는 참이잖아. 근데 자, 행렬이야. 행렬을 두 개 곱한 게 0행렬이 나왔어요. 그러면 A가 0행렬이거나 B가 0행렬이다. 틀려요. 아닐 수도 있어요. 됐니?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A랑 B를 자, 요걸 대우를 써보면 A가 0이고 0이 아니고, 대우가 아니고 이렇게 써볼게요. B가 0이 아니더라도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될 수도 있어? 0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100%는 아니죠, 당연히. 100%는 아닌데요. A가 0행렬이 아니고 B가 0행렬이 아니어도 A와 B를 곱했을 때 0행렬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럼 만약에 요거를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즉 A랑 B가 둘 다 0이 아닌데 두 개를 곱한 게 0행렬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A행렬과 B행렬을 뭐라고 부르냐? 영인자라고 부르거든. 그럼 영인자라고 부르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렵단 얘기예요. 알았죠? 됐지? 그리고 실수 또 많이 하는 포인트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 A 플러스 B의 제곱, 요거 있지. 됐니?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이잖아. 그럼 완전 제곱식이네. 그럼 만약에 얘가 실수라면 우리 어떻게 써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AB가 행렬이잖아요. 그럼 AB가 행렬이면 절대로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무조건 이렇게 써줘야 돼요. 됐니? 오케이? 왜? 얘랑 얘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거든. 모르거든. 그럼 만약에 AB와 BA가 같다면, 이렇게 두 개가 같다면, 즉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써주면 돼. 근데 그게 보장이 안 되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얘를 합쳐서 2AB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이런 것들. 그럼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잘 봐. 니네한테 만약에 어떤 행렬 두 개 주고 나서 자, 이 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 이걸 계산해봐라. 근데 이거를
이거 이따가 배울 거예요.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그리고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뒤에 있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 단위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단위행렬. 단위행렬인데 단위행렬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숫자로 치면 숫자에 비유하자면 숫자에서 1이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2에다가 1 곱하면 얼마예요? 2잖아. 그럼 A에다가 단위행렬 곱하면 A거든. 여기 뒤에서 할 거야? 알았지? 근데 저렇게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검증을 해줘야 된다고. 검증을. 어떤 검증을? 내가 이거를 이렇게 쓰고 싶잖아.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반드시 AB와 BA가 같다. 이게 보장이 돼야지만 저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곱셈이 어려운 겁니다. 행렬에서. 그리고 행렬을 전체 100이라고 쳤을 때 아마 시험에 나오는 거는 지금 우리 앞에 1교시 때 했던 부분은 한 20%?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게 80% 정도 나올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 그리고 오늘 어려운 것까지 뒤에 다 할 거니까 정리 잘 해두시고 자 봅시다. 그러면 일단 곱셈을 어떻게 하냐 얘부터 볼게요. 곱셈 연산은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자, 2 곱하기 3 행렬과 3 곱하기 2 행렬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해볼게. 그랬을 때 아까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는 덧셈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었죠? 덧셈 뺄셈이 안 됐지? 근데 곱셈을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얘는 곱셈이 됩니다. 뭘 맞으면 되냐? 자, 여기 이거 써놔. 아, 거기 있다. 교재에 체크해. 요렇게 두 개가 같아야 돼요. 즉, 앞에 행렬의 열과 뒤에 행렬의 행이 같아야 됩니다. 개수가. 그래서 교재 보세요. 교재 그 밑에 그 곰돌이냐 사슴이냐 그 맨 밑에 박스 맨 밑에 사슴이지? 뭐 아무튼 캐릭터 그려진 거. 잘 봐. M 곱하기 L 행렬과 L 곱하기 N 행렬만 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 결과는 뭐가 나오냐? 이렇게 두 개를 곱하잖아. 그러면 앞에 행렬의 행과 뒤에 행렬의 열. 즉 계산 결과는 이렇게 뽑혀져 나와요. 됐어?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볼게. 잘 봐.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곱했어. 3 곱하기 2 행렬이랑 2 곱하기 3 행렬을 곱했어. 계산 결과 뭐야? 3 곱하기 3 행렬이야. 그 다음에 1 곱하기 5 행렬과 5 곱하기 4 행렬을 곱했어요. 이렇게 두 개를 곱했어. 그럼 계산 결과는 뭐예요? 1 곱하기 4예요. 근데 만약에 2 곱하기 3이랑 2 곱하기 3 모양이 똑같은 걸 곱해. 그럼 얘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알겠니? 자, 근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잘 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곱셈의 방법은. 세 번째. 자, 행렬이 주어졌을 때, 자, 하나 써볼게. 예를 들어서 1, 0, 3, 마이너스 1, 2, 제로. 자, 이렇게 써진 것과 2 곱하기 3이죠. 곱하기 4,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제로. 이렇게 곱해진 행렬을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행렬이냐? 2 곱하기 3 행렬이고요. 이 친구는 몇 행렬이냐면 3 곱하기 2 행렬이네요. 됐니? 그러면 계산은 가능하죠. 왜냐면 앞에 행렬의 열과 뒤에 행렬의 행이 동일하니까. 됐니?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냐? 이 친구는 자, 펜 들어. 잘 봐. 뭐 허공에다 그려도 돼. 항상 까먹지 마. 이렇게 곱하는 거야. 알았지? 이거랑 이걸 곱하는데 잘 봐. 어떻게 곱하냐? 이렇게 곱해. 4. 요렇게 곱해. 0. 요렇게 곱해. 3. 더해요. 얼마? 7이요. 계산 까먹지 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랑 요거를 곱해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하면 제로, 이렇게 곱하면 제로. 그래서 요 자리는 뭐가 써지는 거야? 마이너스 2. 됐니? 그러면 이런 거거든? 여기가 앞에가 1행이잖아. 그럼 앞에는 무조건 가로야. 알았지? 앞에는 무조건 가로. 그 다음에 세로가 여기가 1열이잖아요. 그럼 뒤에 거는 무조건 세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행과 여기 1열이 만나니까 요게 1행 1열 새로운 성분이 되는 거고, 여기가 2열이죠. 그러면 여기 1행과 여기 2열이 만나니까 새로운 곱셈 행렬의 1행 2열 성분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럼 마무리 해볼게요. 이 친구도 해보자. 자, 2행 1열. 그러면 마이너스 4, 제로, 제로네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곱하니까 2, 마이너스 2, 제로, 제로. 끝. 이렇게. 됐죠? 그럼 계산 결과는 뭐가 나와요? 2 곱하기 2행렬 딱 나오네요. 자, 정리합시다. 교재. 첫 번째. 자, 392페이지 보시면 392페이지에서는 방금 전에 이제 계산한 거 보여드렸고 거기 그림으로도 표현돼 있고 실제 수식으로도 표현돼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고, 자, 괄호 2번에 별표 하나 칠게요. 행렬의 곱셈이 정의될 조건. 자, 첫 번째 1번에서 A의 한 행에 있는 성분의 개수와 B의 한 열에 있는 성분의 개수가 뭐가 된다? 같아야 된다. 즉 행렬 A, B에 대하여 밑줄 A의 열의 개수와 B의 행의 개수, 즉 앞에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행렬의 뭐예요?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우리는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됐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393페이지 보시면 행렬의 곱에 여러 가지 계산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 나와 있죠. 뭐 1 곱하기 2행렬이랑 2 곱하기 2행렬을 곱하면 1 곱하기 1행렬이 되고, 그 다음에 뭐 2 곱하기 2행렬과 2 곱하기 1행렬을 곱하면 2 곱하기 1행렬이 되고 뭐 이런 것들. 알겠죠? 눈여겨보시고요. 자, 얘도 넘어갈게요.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넘겨. 자, 그 다음에 395페이지 가시면 행렬의 거듭제곱 있을 겁니다. 별표 5개 치십시오. 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거듭제곱. 자, 거듭제곱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거듭제곱은 내가 이따가 설명할게. 이건 따로 빼서 설명할 거야. 별표 5개만 쳐놔. 거듭제곱이 제일 잘 나와. 알았니? 거듭제곱이 제일 잘 나오는데, 자, 외울 것도 있어. 외울 게 있거든? 이따가 언급해 줄 건데 맨 밑에 보시면은 포커스 있죠? 그 페이지 맨 밑에 포커스 보여요? 특수한 행렬의 거듭제곱 거기 써놓으세요. 암기하세요. 그거 외워. 그거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거 외워. 알았지? 맨 밑에 있잖아요. 맨 밑에 그 사슴뿔 달린 애 있잖아. 외우시라고. 자, 근데 거듭제곱은 내가 이따가 좀 설명을 하고요. 먼저 설명할 게 있어요. 다음 페이지. 자, 우리가 지금 곱셈의 연산에 대해서 방법까지 알았는데, 자, 세 번째.
성질을 좀 아셔야 돼요. 성질. 근데 행렬의 곱셈은 자, 실수의 곱셈과 행렬의 곱셈은 다릅니다. 성질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되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처럼 계산하면 절대 안 된다고. 거기서 틀리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자, 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두 가지만. 첫 번째, AB와 BA는 다른 걸 원칙으로 합니다. 항상 기본 베이스는 다르다야. 알았지? 써. 필기해 이거.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 AB와 BA는 다르다가 원칙이에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은 문제를 푸실 때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되냐? 어떤 행렬이 주어졌어. 어떤 행렬이 주어지고 내가 계산을 하는데 원래 이게 원칙이거든. 그럼 니네가 먼저 검증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검증하는 거예요. 항상 이걸 습관으로 잡아야 돼요. 즉 AB와 BA가 같으냐 다르냐 이거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부터 빠르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영인자입니다. 행렬의 곱셈에서 중요한 게 또 영인자인데 영인자 다시 한번 쓰면 영인자는 A랑 B를 곱한 게 0이야. 영행렬이야. 근데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거죠. 이게 참이라면. 즉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데 두 개를 곱한 결과가 영행렬이 나온다면 우리는 A와 B를 서로 영인자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있거든. 참고. A에다가 영행렬을 곱하죠. 그럼 얘는 영행렬이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영행렬 곱하면 영행렬이에요. 무조건. 알겠니? 근데 이런 거지. 두 개를 곱했는데 0인 거야. 알았어? 그러면 두 개를 곱한 게 0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A는 영행렬이 아니야. 근데 B는 몰라. 그러면 첫 번째 경우의 수는 B가 영행렬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B가 A의 영인자인 경우가 있다고. 이해됐어? 확정난 게 아니라고. 잘 들어 다시. A에다가 영행렬을 곱하면 무조건 영행렬이야. 근데 A에다가 B를 곱한 게 영행렬이 나왔다. 근데 A는 영행렬이 아니다. 그러면 이 B는 두 가지 가능성이 생긴다고. 영행렬일 수도 있고 영인자일 수도 있고. 알았죠? 항상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렬의 곱셈 이쪽 파트 문제 풀 때는 거의 대부분의 실수가 다 저기서 나온다고. 알았지? 교재 정리. 자, 교재 보세요. 곱셈이 정의되는 두 행렬 AB와 영행렬에 대해서 첫 번째 1번 A에다가 영행렬 곱하면 교환법칙 성립하고 영행렬이 됩니다. 당연히. 자, 근데 2번, 3번 별표. 첫 번째 AB가 영행렬이라면 A가 영행렬이거나 B가 영행렬이다는 일반적으로 거짓입니다. 알았죠?
일반적으로 거짓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즉 거짓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 성립할 때도 있다야. 알았지? 성립할 때도 있다야. 자, 그 다음에 3번. A가 영행렬이 아닌데 AB랑 AC가 같잖아. 그러면 B랑 C도 같다도 거짓이에요. 그것도 거짓이에요. 알겠어요? 됐니? 자, 그거의 발레. 왜 거짓이냐라는 거의 발레가 그 밑에 있습니다. 괄호 3번에 예시가. 숫자 있죠? 거기 보이죠? 괄호 3번에. 그러나 행렬의 연산에서는 실수의 연산과 달리 두 행렬 AB의 곱과 AC의 곱의 결과가 같다고 해서 B와 C를 같다고 할 수는 없다. 발레 있지? 그지? 확인하세요. 알았죠? 됐습니까? 요거 정리 잘 해두시고 그리고 밑에 영인자 설명 있으니까 자, 영인자 다시 한번 보면 영인자가 뭐라고 돼 있냐? AB가 둘 다 영행렬이 아니지만 곱 AB는 영행렬이 될 때 우리는 이 행렬 AB를 영인자 관계에 있다라고 부른다고. 알았죠? 그래서 행렬에는 영인자가 존재하므로 다음에 주의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있을 겁니다. 쌤이 다 설명한 건데요. 1, 2, 3, 4 다 묶어가지고 별표. 참거짓 판단 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참거짓 판단하는 문제가. 알았지? 그러니까 그거 잘 외워가지고 별표 치시고 특히나 이것도 있어. 여기 봐봐. 3번, 4번에서 하여튼 이런 건 다 거짓이라고 보면 돼. A랑 B가 0이야. B랑 A가 0이야. 됐니? 거짓이야. 이유는?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해서예요. 알겠죠? 아주 심플하게. 즉, 왜 안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유는 간단해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거는 모두가 다 교환법칙이 성립이 됐었는데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네. A 곱하기 A가 0 행렬이면 A는 좀 아니에요. 거기 밑에 있잖아요. 4번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자, 4번도 봐봐. 어우, 질문 잘했어요. 밑에 있죠? 이것도 많이 틀려요. A제곱이 영행렬이야? A는 뭐야? 영행렬이다. 틀립니다. 이것도 틀려요. 거기다가 써놔. 자, 이렇게 써놔. 동그라미 4번에. 이거 틀리다고. 뭐냐? 자기 자신이 영인자인 거예요. A의 영인자가 A인 거야. 그래서 제곱을 하면 0이 나와. 됐니? 근데 A는 영행렬이 아니야. 알겠어요? 자, 근데 보세요. 괄호 2번. 괄호 2번도 중요해. A가 영행렬이 아니고 B가 영행렬이 아니야. 근데 A, B가 영행렬이 되는 A, B는 밑줄 무수히 많아요. 엄청 많다예요. 엄청 많다.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나 예를 들어 볼게. 봐봐. 여기가 1, 2, 그 다음에 K, 2K 이렇게 잡아볼게요. 요게 A 행렬.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얘를 어떻게 잡냐?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볼게요. 하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행렬이 A고요. 요 행렬을 B라고 해볼게요. 자, 두 개를 곱합니다. 그럼 두 개를 곱하면 자, 확인
이렇게 곱하면 2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죠?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제로예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도 2고 이렇게는 마이너스 2니까 얘도 제로예요. 자, 그 다음에요. 2k 마이너스 2k 뭐예요? 0이고요. 뒤에도 0입니다. 뭐 나와요? 영익렬 나오죠. 됐니? 자, 그럼 이거예요. 이제 요렇게 나왔어. 그거 내가 물어본 거야. 그럼 B의 영인자가 A인 건데, 응? B의 영인자가 A인 건데, 이 둘이 영인자니까 A는 여길 내가 K로 잡았잖아. 그럼 K가 0이어도 되고요. 1이어도 되고요. 2여도 되고요. 3이어도 되고요. 4여도 돼요. 어때요? B의 영인자 A는 무수히 많다고요. 하나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97페이지 5번. 실수의 곱셈과 구별되는 행렬의 곱셈에 관한 성질이라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괄호 1번 A, B는 BA와 다르다. 네모 거기다 별표 100만 개. 그러니까 곱셈은 다 그거예요. 곱셈의 핵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그것만 까먹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성립해요. 분배 법칙 성립하고요. 결합 법칙도 성립해요. 다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봐. 다음 페이지 보면 398페이지에 행렬의 곱셈에서 전개할 때 주의해야 하는 거라고 돼 있죠. 자, 행렬 AB가 같은 꼴의 정사각 행렬이고 행렬로 이루어진 다항식의 곱을 전개할 때 곱셈에서는 곱셈에서는 실수의 연산에 쓰이는 지수법칙이나 곱셈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어요? 즉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써드리면 자 이쪽으로 와서 자 A, B, B 이렇게 써지면 A제곱, B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내가 얘를 이렇게 쓰는 건 안 된다고. 알겠죠? 왜냐? 이 친구는 뭐냐면 A, B, A, B거든. 그러면 얘랑 얘가 같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제곱 곱하기 B제곱을 여러분들이 AB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다 된다예요. 실수 연산이랑 똑같아져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알았죠?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 설명이 밑에 나와 있는 거야. 괄호 2번에 AB와 BA가 같다. 그러면 수나 식의 연산처럼 곱셈 공식이나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쌤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곱셈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뭐라고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부터 보는 거라고. 항상. 그게 습관화가 되시면 돼요. 알았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 행렬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 네, 행렬 끝내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부터 기출. 행렬은 개념이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순열조합이랑 완전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순열조합은 내가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순열조합은 앞부분 내용 개념은 한 20%,
문제에 적용하는 게 80% 이거였다면 심지어 그런 말도 했잖아. 공식을 기억하되 공식에 끼워 넣지 말라고. 그지? 근데 행렬은 완전 반대야. 행렬은 개념이 100이야. 근데 문제 스타일이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내가 꼭 꼽아주면 아까 얘기했던 거 실생활 활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듭 제곱, 세 번째가 참거짓 판단. 이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재 뒤에 보시면 참거짓 판단 쫙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냥 그 문장 딱 읽고 참이냐 거짓이냐 바로바로 판단되게. 알았니? 이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뭐 기출이 없어서 100%라고 100%예요. 예, 그거 세 개밖에 못 내요. 알았지? 됐어? 여기 써드린 것도 다 뭐야? 참거짓 판단할 때 다 쓰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제곱이 영행렬이면 a가 영행렬이냐? 틀렸다니까? 알았지? 근데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거짓이라고 해서 무조건 항상 100% 거짓이냐? 그건 아니라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참거짓 판단이. 됐죠? 네, 정리해 두시면 되고. 자, 단위행렬 볼게요. 단위행렬은 자, 갑니다. 단위행렬은 2라고 씁니다. 2라고. 2행렬이라고 쓰는데 얘는 일단 기본 정의 자체가 뭐냐면 자, 2차 정사각행렬이라면 이렇게 써지는 게 원칙이에요. 됐어? 오케이? 단위행렬은 그러면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 단위행렬은 거의 뭐랑 똑같다고 보냐면 숫자로 쳤을 때 1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A에서 2를 곱하잖아. 단위행렬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그리고 A가 나와요. 자기 자신이. 알았니? A 곱하기 단위행렬을 하면 단위행렬이 되고 그 다음에 단위행렬 곱하기 A행렬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A가 되고. 됐죠? 자, 그리고 단위행렬은 정사각행렬에서만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 곱하기 3행렬 이런 애들 있잖아요. 2 곱하기 3행렬, 3 곱하기 2행렬 이런 애들은 단위행렬 없어요. 알았지? 단위행렬이라는 걸 쓸 수 있는 건 정사각행렬일 때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만약에 3차 정사각이다. 그럼 3차 정사각이면 1, 0, 0, 0, 1, 0, 그 다음에 0, 0, 1 이렇게 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성질도 있죠. 만약에 K 곱하기 단위행렬이야. 거기에다가 n제곱을 했대. 그럼 단위행렬이 포함되면 뭐가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교환법칙 성립하는데 얘는 실수배한 거잖아요. 단위행렬에.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되겠죠. 얘는 자 단위행렬이 그냥 2차라고 하면 1, 0, 0, 1인데 여기다가 K를 곱했으니까 K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K의 n제곱 0, 0, K의 n제곱 이렇게 써집니다. 됐니? 그럼 얘를 따르게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K의 n제곱에다가 곱하기 단위행렬 한 거랑 같다.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위행렬의 n제곱은 항상 단위행렬입니다. 알았죠? 계속 거듭제곱을 해도 똑같다고. 1001 계산하면 1001인데 여기다 또 1001을 곱해봐. 그럼 암산하면 10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단위행렬이 나온다고요. 알았죠?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넘겨. 8번에 단위행렬에 거듭제곱 있을 텐데 요것도 별표 5개 쳐두세요. 요것도 이따가 거듭제곱하면서 외울 거야. 근데
쭉 눈으로 한번 쭉 훑어봐.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어려운 거 아니야. 뭐야?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성립한다. 누가 있으면? 단위행렬이 있으면. 이유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 알았죠? 됐어. 그렇죠. 그게 핵심이라고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냐 안 하냐. 됐니?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좀 중요 문제들을 좀 풀어볼게. 자, 일단은 개념 1, 2는 뭐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넘어가고요. 개념 3번 보세요. 개념 3번 페이지에서 잘 봐. 858번 봐봐. 858번. 자, 갑니다. 두 2차 정사각행렬 A, B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 빵. 그 다음에 2분의 3, 1.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AB 더하기 BA가 두 개를 더한 게 마이너스 4, 제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로.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여러분한테 뭘 구하라고 그랬냐? A 플러스 B의 전체 4제곱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됐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해? 자, 봐봐 얘들아. 간다잉.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이거지. 그치? 이게 이거죠. 이해됐어요? 예,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야. 자, 이거 더해봐. 그냥 더하면 되죠. 더하면 1, 0. 더하는 거야, 더하는 거. 1, 얼마야? 1. 됐니? 오케이? 그러면 A 플러스 B의 4제곱이죠. 그럼 A 플러스 B의 4제곱이 뭐냐면 이거거든?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거든? 심플하게 얘기하면? 근데 얘들아 봐봐. 이거는 뭐야? 내가 분배 법칙은 성립한다고 그랬어? 안 한다고 그랬어? 했죠? 이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4제곱은 결국 뭐냐? 이렇게가 이거고 얘도 이거지. 됐니? 그럼 결론. 이걸 몇 번 하면 돼요? 2번 곱하면 되죠. 즉 1, 0, 1, 1 하고 두 개를 곱하시라고. 그럼 계산 1, 0, 1, 0, 0, 0, 1, 1 얼마? 2, 0, 1, 1 끝. 정답 얼마? 4. 이렇게 풀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정리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개념 5번. 개념 4번도 똑같은 얘기니까 한번 해보고. 개념 5번. 개념 5번의 별표 하나. 자, 개념 5번의 별표 하나 치시고 잘 봐.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제목에다가 체크를 해놔야 돼. AB와 BA가 같을 때예요.
그러면 AB와 BA가 같다면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쓸 수 있다. 이 얘기했잖아. 다 쓸 수 있다. 됐니? 근데 지금 문제에서 A가 1, 그 다음에 X, Y, 2 요거랑 그 다음에 B는 뭐라고 돼 있어? 1, 3, 마1, 마2 이렇게 돼 있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과 같다를 만족시키는 XY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행렬 계산을 하면 자 갑니다. 원래 행렬 계산하면 얘를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A제곱 분배하시면 돼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빼기 B제곱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원래는. 근데 얘랑 똑같다는 얘기는 곱셈 공식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아 AB랑 BA가 어떠면 된다? 같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풀면 돼요. 알겠죠? 됐나요? 그럼 보세요. 자, 곱해. 1, X, Y, 2, 1, 3, 마1, 마2. 자, 곱합시다. 1, 마이너스 X. 3,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Y, 마이너스 4. 이렇게. 자, 반대. 그러니까 행렬이 은근히 계산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빠르게 하는 거. 자, 갑니다. 1, 3y.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 x, 6. 됐어?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y. 일단 다 써줄게. 원래는 다 안 써도 되는데 마이너스 x 빼기 4 이렇게. 아이고. 됐죠? 원래는 다 안 써도 됩니다. 왜요? 이렇게 두 개 같다잖아.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야 되지? 그치? 그럼 x 얼마야? 3x 빼기 3 마이너스 1.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 얘는 3y 넘어가면 플러스 1 3분의 1 됐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3분의 1이다. 끝? 그럼 이거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계산하면 되거든, 원래 실전에서는. 근데 이제 좀 개념적인 거 잡아드리려고 일부러 다 계산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계산 연습을 많이 해야지만 쌤이 지금 말로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단계의 풀이 과정의 단계에 스킵이 가능하다고. 그러면서 속도 높여가는 거거든. 알았지? 그러니까 오늘 이따가 드리는 과제에 계산 과제에 정말 잘 연습하셔야 돼요. 알았죠? 난이도가 어렵진 않지만 계산 연습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864번. 별표. 이런 애들이 뭐라고요? 판단성 문제라고. 이거 잘해야 돼. 이거 무조건 나와. 알겠어? 자, 그럼 기억. 첫 번째. 문제 조건 봐봐. AB 플러스 BA가 영행렬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864번에 AB 플러스 BA가 영행렬이다. BA는 뭐다? 마이너스 AB다. 됐니? 그럼 잘 봐. 기억. 자, 기억이 참이려면 뭐가 성립해야 돼요? 기억이 참이려면 뭐가 성립해야 돼요? 그렇죠. AB랑 BA가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AB가 마이너스 BA와 같다 이거니까 아니죠. 틀렸습니다. 자, 디귿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디귿. 디귿은 뭐야? 디귿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니까 곱셈 공식 아니야 이것도. 그럼 곱셈 공식이 성립하려면 뭐가 성립해야 된다고요?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된다고요. 근데 자 니은 보세요. 니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과 같습니다 라는 거죠. 이거는 곱셈 공식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 아니네요. 그지? 근데 우리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뭡니까?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 제곱이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AB 더하기 BA가 영행률이다 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지워져라. 끝. 됐지? 그래서 정답 뭐야? 니은. 이렇게. 됐습니까? 정리하시고요. 자, 개념 익힘 6번에 보시면 규칙성 추정부터 시작해서 거듭 제곱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내가 잠깐 쉬었다가 설명할 건데, 자, 됐니? 거듭 제곱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그 전에 거듭 제곱은 잠깐 쉬었다 이따가 다음 교시 때 할 거고, 먼저 요 예를 정리하고 갈게요. 411페이지 보세요. 요거까지만 정리하고 잠깐 쉴게요. 자, 개념 익힘 11번입니다. 411페이지에 개념 익힘 11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렬의 실생활 활용이요. 요거 별표 3개 치세요. 엄청 잘 나옵니다. 알겠니? 엄청 잘 나오는데 봐봐.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일단은 행렬은 실생활에서의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표예요. 표. 알겠어? 그러니까 표가 주어지면 나는 행렬로 표현해 봐야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가볼게. 문제에서 지금 첫 번째 행렬을 이렇게 쓸게요. 표 1을 행렬로 쓰면 3000, 그 다음에 1200, 그 다음에 3500, 그 다음에 1000 미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뒤에가 뭐냐, 뒤에가 철수, 영희가 각각 사려는 컵라면과 삼각김밥 개수거든. 그럼 봐봐. 얘는 3,000원, 1,200원에 팔아요. 누가? 편의점 P가. 얘는 3,500원, 1,000원에 판다고요. 그러면 이런 거죠. 여기가 지금 철수고 여기가 0인데 철수가 삼각김밥 3개랑 컵라면 4개를 사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P에서 산다면 이렇게 곱하고 3,000원짜리 삼각김밥, 오 졸라 비싸네. 삼각김밥 3,000원인데 몇 개? 3개. 컵라면 1,200원인데 몇 개? 4개.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게 결국 뭐냐면 철수가 P 편의점에서 산다면 지불할 금액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거 해석만 잘하면 돼요. 이해됐죠? 똑같겠지? 그러면 뭐 계산해 봅시다. 계산하면 뭐예요? 곱셈을 해보자. 곱해. 그럼 9,000원 얼마? 4,800원. 13,800원? 됐니? 그럼 이렇게 쓰면 되죠. 15,000원. 그 다음에 요거 1,500원에다가 4,000원이니까 14,500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1,500원에다가 얼마예요? 5,000원 하니까 15,500원. 끝. 이렇게. 그리고 자, 중요한 게 있어. 여기 봐봐. 실생활 활용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니네가 이 의미를 알아야 돼. 요 금액이 무슨 의미라고? 요 금액이? 영희가 어디서? P 편의점에서 샀을 때 지불할 금액이라고. 그러면 실생활 활용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냐? 원가 계산이나 비용 계산, 이런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뭐 880번도 그렇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881번도 그렇고 882번도 그렇고 다 어떠냐? 돈 관련한 거, 가격, 뭐 그 다음에 뭐 계산하는 거, 무게, 그 다음에 뭐 거기 보시면은 뭐 이익금 이런 얘기들, 알았지? 이제 이런 거를 좀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니네가 곱셈을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곱셈을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표로 주어지고 얘도 표로 주어졌는데 이렇게 곱해야지 정상적인 건데 이걸 순서를 바꿔가지고 곱한다든가?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죠? 그지?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된다고요. 실생활 활용 문제에서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6월 과정에서 문제풀이 할 때 좀 더 연습을 할 건데 많이 연습할 건데 알아둬야 됩니다. 알았지?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우리 이제 행렬에서 제일 중요한 거듭 제곱을 할 거예요. 근데 거듭 제곱을 할 건데 일단은 교재 드린 교재 보시면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방금 전에 했던 거 한 페이지 넘겨보면 413페이지에 행렬의 진입 한정 있잖아요. 보여? 행렬의 진입 한정 마풀 특강 16 거기 보이니? 네, 그거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 뭐가 숙제냐? 자, 413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4페이지 있죠? 4페이지에 보면 각각의 명제들에 대한 참거짓이 써져 있습니다. 네, 외워오세요. 알겠나요? 외워오세요. 다음 시간에 참거짓 시험 봅니다. 내가 문장 주고 시험지에 문장 주고 참이냐 거짓이냐 판단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다음 주에 통과 못하면 수업 끝나고 남겨서라도 다 하고 집에 보낼 거예요. 네, 토요일날. 외워와. 알았죠? 외워야 돼 이거. 알겠니? 그러니까 수시로 볼 거야 내가. 그래서 414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에 있는 내용 외워 오시고요. 참거짓. 자, 그 다음에 419페이지를 보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교육과정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내가 봤을 때는 좀 애매한데 이제 여러분들 행렬 과정에서 근데 알아두면 도움이 좀 많이 돼요. 어디에서 도움이 많이 되냐면 다음 시간에 할 거듭 제곱 판단할 때. 알았지? 그래서 내가 이것도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거듭 제곱 설명하면서. 알았지? 어렵진 않아요. 그냥 낯선 거죠. 됐죠?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 봅시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